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세계사의 흐름에 맞는 우리 대외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외교적인 주도권을 갖고 전략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한 그 실패 사례로 제가 아까 우리 조선 구한말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듯이 주체 사상에 얽매여서 전혀 주체적이지 않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네들이 경제 문제 다 해결하겠다. 소위 그 강성 대국이라는 게 군사, 경제, 정치 이제 세 분야를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경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또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으면 전혀 나라가 지탱될 수 없는 그 주체적이지 않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체 사상이라는 건 과거의 쇠국 정책의 다름이 아닙니다. 전혀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문만 닫아 걸고서는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북한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미군정 시절을 거쳐서 1948년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북한에 의해서 6.25라는 참화를 겪었고 그 6.25의 와중 속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국 미국의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건설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을 정확히 읽고 한미 동맹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잘 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냉전 시대의 동서양진흥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미국과 함께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는 그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61년도에 집권을 해서 62년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전후에 경제 부흥의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경제가 발전을 해도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면 지금 과연 우리는 이러한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경제 성장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은 국방 외교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냉전이 종식되고 탈냉전의 시기가 시작되는 그런 세계 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우리가 먼저 외교적인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취해서 소련과 중국과 수교를 한 것입니다. 당시 그 시대에는 사실은 우리만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북한도 미국과 일본과 수교를 하는, 그러니까 남한은 중소, 북한은 미일과 수교를 하는 상호 교차 승인이라는 그러한 외교가에서는 그 새로운 구상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러한 흐름에 거역하고 문을 닫아 풀었고 저희는 세계사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국방 외교를 추진해서 소련과 또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2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중 간의 관계가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한중 간의 관계로 인해서 특히 경제 분야의 협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이 국제 경제의 흐름을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계사 흐름을 정확히 읽고 정확한 국가 전략을 내세움으로써 그것이 우리나라의 구분을 결정하고 우리 안보도 튼튼히 한다 하는 겁니다.